안녕하십니까. 붕어학개론 송기섭입니다. 바야흐로 추위가 아주 맹위를 떨치는 겨울로 접어들었습니다. 예전 같으면은 이렇게 겨울철이 되면은 낚시점에 모여 앉아서 바둑을 놓으면서 지나간 여름철에 무용담을 늘어놓고 하는 계절인데, 지금은 동절기에도 모두 활발하게 낚시터로 출조해서 즐거운 낚시를 하시지요. 자, 오늘은 이 겨울철에 구사하는 동절기 붕어 낚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진행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동절기 붕어 낚시에 대해서 알아보겠는데, 동절기에서 특징적으로 달라지는 것이 있다면은 우선 낚시터 상황이 변화하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붕어 활성도가 변화하는 것입니다. 자, 그거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자, 우선 낚시터 상황이 변화하는 것은 가장 특징적인 것이 수초, 그 중에서도 하절기에 번성했던 부엽수초나 침수수초가 소멸되는 거죠. 그래서 하절기에 완전히 수면을 덮고 있던 그런 곳에 가도 동절기에 가면은 수초는 하나도 안 보이고 맹물로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수초 중에서 정수수초, 이것들은 삭게 되는 거죠. 다음으로 이제 물이 대개 어느 장소나 가면은 냉수대, 물이 저 수초가 아니고 수초 밑에 물, 요거는 냉수대가 잘 형성된다. 또 하나는 수면 결빙, 얼음이 오는 거죠. 이런 것이 이제 낚싯대 변화의 또 하나의 그 물의 특징이 되겠고요. 다음에는 이제 기상 영향. 기상 영향은 물고기들에게 일조량과 해풍의 영향을 크게 받는다. 이것이 이제 동절기 낚시터의 주된 상황 변화입니다. 그러니까 하절기에 우리가 낚시터 선정하고 포인트 선정하고 낚시 기법을 구사하고 했던 것을 그대로 동절기에 적용한다 그러면은 안 맞죠. 그래서 동절기에서는 이 낚시터 상황 변화에 따라서 뭔가가 달라져야 될 것이다. 다음으로 이제 붕어 활동입니다. 동절기에 붕어들의 활동은 우선은 활성과 비활성으로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활성이라고 하는 것은 붕어들이 하절기처럼 마찬가지로 회유도 하고 먹이 활동도 연안에 다니면서 하고 하는 그런 이제 붕어를 말하는 거예요. 회유와 먹이 활동을 정상으로 거의 하는. 다음으로 비활성은 요게 이제 전에 70년대 이전에 붕어가 동면한다고 얘기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 것처럼 붕어가 극도로 움츠림,
움츠림 상태로 겨울을 나는 그런 겁니다. 이 붕어가 움츠리고 있을 때는 군집해서 때를 모아서 깊은 수심대나 안정된 수온대를 찾아서 움츠리는 게 있고요. 혹은 낱마리로 그 동굴 속 바위 틈새 깊은 곳 또는 수초 속에 들어가서 움츠리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동절기 붕어 낚시에서 낚시터와 붕어 활동이 낚시에 미치는 영향은 이렇게 하절기하고는 극명하게 달라집니다. 여러분은 지금 FTV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이 동절기에 낚시터를 어떻게 선정하고 포인트는 또 어떻게 선정할 것인가? 여기서 상황 변화는 설명을 했으니까 말이죠. 우선 동절기에 낚시터는 대충 상황 변화에서 뭐 감을 잡았겠습니다만은 해풍의 영향이 크다 그랬죠. 그러면 우선 바닷가, 해풍이 닿는 곳에 뭐 저수지가 됐든 수로가 됐든 이런 것이 1차적으로 유효하고요. 다음으로는 규모가 큰 데보다는 작은 둔벙형 혹은 물이 막아져 있는 아주 작은 수로나 연안 수초가 잘 발달돼서 이 지수로, 가지수로를 많이 가지고 있는 그런 수로가 겨울철 낚시터로는 유망한 곳이 되고요. 자, 이런 곳에서 그러면 포인트는 어떻게 할 것이냐? 포인트는 여기서 제가 일조량을 얘기했습니다. 또 일단 일조량이 풍부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햇볕이 잘 드는 곳이어야 되겠죠. 일조량이 풍부한 곳이 포인트가 유리한 포인트다. 다음으로는 이제 수초가 누워 있어야 된다. 수초. 그게 붕어 겨울철에는 붕어의 수초밭은 붕어의 안방이고 수초 누운 곳이 수면을 덮고 있는 것이 붕어의 이불입니다. 그래서 붕어는 그 안에 대부분 다 들어와 있다. 다음으로 이제 그 수초의 새순이 자라는 곳. 이 수초의 새순은 겨울에 무슨 새순이냐 할지 모르겠는데요. 한여름이 지나면서 하얀 꽃을 피우고 가을이 되면은 삭기 시작해서 겨울이 되면은 아예 사가 없어진 부엽수초 중에 마름, 그리고 침수수초에 우리가 말풀류라고 통칭하는 뭐 붕어, 말지엽, 수세미풀 뭐 이런 것들이 실제로 겨울에 얼음 밑에서 새순이 움터서 다 자라오르고 있습니다. 얼음 낚시하다가 낚시 바늘에 걸려 올라오는 거 아마 많이 경험들 하셨을 겁니다. 바로 이 새순이 있는 이런 곳이 포인트로서는 유리하다. 자, 이렇게 낚시터와 포인트를 보는데 실제로 가장 중요한 것, 그것은 바로 냉수대가 되지 않고 가장 중요한 것은 물색이 좋은 곳이다. 예. 이 물색이 좋다는 것은 전에 제가 포인트 분석하는 시간에 수중 플랑크톤이나 유기물들이 그만큼 많다, 영양소가 그만큼 많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바로 그런 겁니다. 그래서 물색이 좋은 곳이 하절기나 동절기나 공이 중요한 요소가 되는데 특히 동절기에는 포인트에서
또 장소 선정할 때 물색이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따라서 이런 것들을 쭉 분석하면서 물색은 주요 요소로서 꼭 고려를 해야 됩니다. 자, 이제 동절기 낚시하는 요령인데요. 동절기 낚시를 할 때는 하절기하고는 조금 이게 달라져야 됩니다. 우선 낚시 접근에서 하는 시간 운용에서 집중과 휴식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절기에는 낮 시간에는 휴식을 하고 밤 시간에 집중해서 낚시들을 하지요. 근데 동절기에는 반대로 가야 됩니다. 낮 시간에 집중을 하고 밤 시간에는 적당한 휴식을 해야 됩니다. 밤 시간에 휴식을 한다고 하더라도 동절기에는 밤이 워낙 길기 때문에 밤 한 10시 이런 때까지 낮에 집중해서 10시까지 이렇게 연결해서 하고요. 밤중에 아주 기온이 극도로 떨어지고 수면이 얼고 이럴 때에는 잠시 따뜻하게 몸을 보호하면서 휴식을 하고 새벽 동 트는 시간이 또 늦습니다. 겨울에는. 그래서 동 터서 나와서 낚시를 시작해서 오전 한 10시, 11시까지 이렇게 집중하면은 밤에 적당한 휴식을 하고 낮 시간에 집중해서 할 수 있고 또 겨울철에 단체가 출조할 때는 여름에는 오후에 가서 밤낚시합니다만은 새벽 시간에 가서 낮낚시 즐기고 오후에 해지기 전에 챙겨서 들어와서 씻고 밤에는 편안하게 포근한 집에서 잠을 자고 이렇게 하는 것도 동절기 낚시를 잘하는 게 되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동절기에 사용하는 미끼인데 동절기에는 뭐니 해도 지렁이 미끼만한 미끼가 없습니다. 어떤 분들은 나는 절대로 지렁이는 안 한다. 겨울에도 새우만 한다. 혹은 겨울에도 떡밥만 한다. 이렇게 하는데 낚시는 폭넓게 전 과목을 다 이수해야죠. 백과사전처럼. 그러려면은 겨울에 붕어 눈높이에 맞춰서 지렁이를 쓰는 것이 최우선이다. 다음에 생미끼를 꼭 쓰고자 한다면은 겨울에는 붕어의 그 활성도를 고려해서 미끼를 작은 거를 골랐으면 됩니다. 새우나 참붕어나 이런 생미끼를 쓰더라도 작은 걸 골라 쓰고요. 다음에 떡밥을 꼭 고집해서 하고 싶다. 그러면 겨울철에는 일반적인 곡물가루 떡밥보다는 글루텐유를 써서 글루텐유는 물을 먹으면 아주 유연해지거든요. 그래서 글루텐유를 써서 하는 것이 좋고요. 만약에 옥수수 낚시가 겨울에도 되는 곳이 있습니다. 대개 이제 수심이 깊은 곳에 그 수초 새순이 자라고 이런 데는 옥수수가 듣거든요. 그런 데에서는 옥수수를 여러 알 깨지 말고 작은 거 한 알 정도 그것도 작은 바늘에 이렇게 사는 것이 유리합니다. 겨울철에 일반 떡밥하고 곡물류는 어디를 가든 지렁이 미끼만 못하니까 그거는 참고하시고요. 다음으로 이제 겨울철 낚시에서 주의할 거 차량 안전. 이거는 오고 가는 결빙 때문에 운행간 안전도 있습니다만은 낚시터 진출입할 때 그 바닥이 들길 같은 경우 연약합니다. 얼었다 녹았다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전도 사고가 날 염려도 있고 또 하나는 가을철 영농하면서 길이 이렇게 많이 패이고 물이 고인 곳이 많습니다. 그런 곳이 어느 곳은 살짝 얼어 있어서 지나지만은 그 얼은 곳을 뚫고 바퀴가 들어가면은 대책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조심하시고 다음으로 이제 방한 대책 꼭 완벽하다고 할 정도로 준비를 해서 나가셔야 되고요. 다음으로 이제 화재 또 가스 사고
이 두 가지는 매년 겨울에 우리 낚시 동호인들에서 발생하는 사고입니다. 우선 화재 사고는 지난해에도 고흥에서 그런 사고가 있었는데요. 텐트를 치고 텐트 앞에 무릎 가림 그 바람막이를 하고 그 안에 난로를 펴놓고 낚시를 했는데 난로가 어찌어찌해서 그 무릎 바람막이 한 여기에 그게 기름 먹은 천이기 때문에 불이 잘 붙습니다. 불이 붙어서 텐트까지 화재가 나고 다행히 사람은 굴러서 도망을 해서 화상을 입지 않았지만 그런 사고가 있었고요. 다음으로 몇 년 전에 참 잘하는 동호인도 그런 일을 당했습니다만은 텐트 속에 의자를 놓고 자는 게 아니고 바닥을 매트를 깔고 난로를 펴놓고 거기서 바닥에서 자면은 이 가스가 무겁기 때문에 아래로 가라앉습니다. 그래서 높이 있을 때는 괜찮으니까 괜찮겠지 하지만 아래로 가라앉아서 내 몸이 난로하고 수평이 되는 상태로 잠이 들면은 가스에 질식해서 이튿날 아침에 텐트를 걷어보면은 안 좋은 일이 발생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아는 동호인도 몇 년 전에 그런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겨울철 동절기 붕어 낚시할 때는 여러 가지 상황 변화에 따라서 뭐 장소 포인트 선정하고 뭐 대운용해서 미끼 써서 물고기 낚고 하는 거 설명드리고 마지막에 제가 안전 사항으로 당부 말씀드리는 건데 꼭 지키시는 게 좋습니다. 자, 여기까지 강의하고 이번 시간에도 시청자 한 분과 전화 연결해서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어디 누구신가요? 예, 선생님 안녕하세요. 예. 광주에 사는 백영현이라고 합니다. 광주 백영현님. 네네. 네. 예, 선생님 붕어개론 방송 잘 보고 있고요. 예. 제가 궁금한 것은 그 겨울철에 붕어 낚시 하다 보면 예. 그 찌의 입질 변화가 이렇게 좀 심하게 나타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예, 이때 나타나는 입질 변화 형태는 이제 주로 어떤 것이 있는지, 예. 그리고 이제 그에 따른 채비에 어떤 변화를 줘야 하는지 궁금해서 이렇게 전화드렸습니다. 예. 대단히 어려운 질문을 쉽게 하시네요. 예. 자, 우선 입질 변화와 채비 관계인데 우선 겨울철 입질 변화는 자꾸 거기에 고정관념을 가지고 보면은 겨울에는 찌를 전혀 못 올린다라고까지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런데 실제로 입질 변화는 우리가 그 느낌으로 가지고 있는 것만큼 크지 않습니다. 예. 예를 들면 얼음 낚시를 하는데도 찌를 시원시원하게 잘 올려줄 때가 더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겨울철에도 그날 그 절대적인 기상이 아니고 상대적인 기상에 의해서 약간씩의 변화는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겨울에는 수온이 낮고 붕어들이 움츠리니까 크게 활발하진 못하지요. 그래서 갑자기 수온이 변화할 때 그럴 때는 입질이 아주 민감하게 나타납니다. 따라서 동절기에 붕어들의 행동이 적고 어떤 변화가 자주 와서 입질이 민감할 때 대비해서 동절기에는 채비 자체를 아주 예민한 채비를 사용하고요. 그러니까 원줄도 한 호수 낮은 거, 바늘도 한 호수 작은 거, 뭐 찌도 좀 저부력적으로 이렇게 고려를 하고요. 그러면서 중요한 거는 미끼를 붕어가 활성도가 떨어진 상태에서 취하기 쉽도록 사용해 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예. 자, 그럴 알겠습니다. 때 그 입질이 나타나는 것은 사실상 채비 변화를 해서 해놓으면은 대부분은 우리가 입질을 읽어내는데 크게 지장이 없도록 해줍니다. 예. 이해되십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전화 고맙습니다. 예, 선생님 말씀 잘 들었고 많은 도움 되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지금까지 동절기 붕어 낚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겨울철 낚시는 그 나름의 한 맛이 있습니다. 움츠리고 있으면은 그만이지만 노지에 야외에 나가서 겨울철의 정취를 온몸으로 받아들이면서 붕어와 놀아보는 맛, 이거는 또 동절기가 아니면은 전혀 볼 수 없는 아주 짜릿한 맛입니다. 자, 움츠리지 말고 우리 모두 낚시터로 나갑시다. 자, 이번 시간 여기서 마감하고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낚시에서 가장 친하게 여기는 수초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고맙습니다. 이 정자는 빼어날 정 혹은 소술정입니다. 이 정자가 의미하는 게 뭐냐면은 이 줄기가 수면 위로 자라올라서 솟아오른 이거를 나타내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종류는 뭐가 있냐면은 갈대 대표적인 것이